우리의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화려해졌습니다. 자동차는 더 빠르고 TV는 더 크고 음식은 세계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보다 더 저렴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에 그리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마케팅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실제 목표 사이에 거대하고 잘 설계되고 훌륭하게 마케팅된 함정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거의 모든 사람을 바쁘고 비싸고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러운 존재로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은 때로 소비주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너무 보편적이고 잘 위장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함정의 문턱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높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택하고 일함으로써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돈과 교환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돈의 대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과 교환합니다. 함정입니다. 돈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나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없고 인생에서 더 좋은 것들 중 몇 가지 물건들로 우리 자신에게 보상할 뿐입니다. 그것은 함정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당신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온다면 당신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판이 쏟아질 것입니다. 배우자가 빚을 지고 외제차나 명품 옷을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리한 마케터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내재된 인간적 약점을 잘 공략합니다. 즉,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고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주문을 쉬지 않고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마케팅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함정에 빠져서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는 입증된 실패 비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퇴를 고민하는 때에 맞이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돈과 자유를 얻는 것은 인생의 다른 기술과 같습니다. 동료보다 더 성공하려면 동료와는 다르게 일을 해야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비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그저 50, 60살 정도에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지출과 부채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지출 성향의 배우자와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생활 방식에 갇히게 되면 거기서 다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20억, 30억일까요? 실제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스스로 계산한 목표 자금인가요? 은퇴란 그저 로또에 당첨돼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방법.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저축률 높이기. 다른 하나는 투자하기. 당신의 저축률. 저축률은 세금 등 생활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는 은퇴를 향한 빠른 길에 있는지 느린 길에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1년에 8천만 원을 벌고 4천만 원을 저축한 사람의 저축률은 50%입니다. 저축률이 높을수록 더 빨리 경제적 독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축률이 낮을수록 은퇴 시기는 더욱 뒤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저축률은 당신이 조기 은퇴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은퇴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저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가지뿐입니다. 수입과 지출 금액입니다. 조기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은 10,000원을 지출할 때 그 돈 10,000원을 벌기 위한 시간만큼 내 은퇴가 뒤로 연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유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축률을 50%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모든 기쁨과 행복을 미루고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정도로 저축에 진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여의 90%를 저축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많은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인 지출을 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저축률을 50% 이상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50%를 저축하면 언제 은퇴할 수 있나요? 소득의 50%를 저축하면 근무 기간을 17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5% 저축하면 62년 만에 은퇴 가능.
소득 10% 저축하면 51년 만에 은퇴 가능. 소득의 20% 저축하면 37년 만에 은퇴 가능. 소득의 50%를 저축하면 17년 안에 은퇴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 투자하기.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다면 재정적 독립을 향한 다음 단계는 투자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축 계좌에 있는 돈의 가치는 내년에 지금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재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자를 통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면 눈덩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작은 돈의 눈덩이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눈이 쌓이게 하세요. 사실상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작은 일관된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산됩니다. 눈덩이를 오랫동안 언덕 아래로 굴려내면 결국 부자가 될 것입니다. 투자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투자 조언인 저비용 인덱스 펀드, 즉 ETF를 투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